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의 문화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비단금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대한민국 정착기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한 가지 스토리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에요. 어느 날 뉴스에서 그 살인 범죄자들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살인도 정말 살인마적인 다양한 그 살인 범죄자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막 토막 살인도 있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또 뭐 사귀다가 싫다라고 했다고 해서 또 살인을 하고, 야 정말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는 살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재판을 받고 나서 뭐 무기징역하는 정도의 처벌이 있지 뭐 살인자라고 해서 사형에 처하거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한국 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기간에 뭐 80년대나 90년대 초반까지는 뭐 한국에서도 살인 범죄자들에 대한 뭐 사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인권 문제 때문에 살인자들에 대한 처벌이 뭐 총살하거나 사형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설사 뭐 사형이라고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저 무기징역으로 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희 북한에서 살 때는요, 북한에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게 되면 살인자잖아요. 살인자면 무조건 총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법은 뭐냐면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라 이거예요. 너도 죽어야 된다.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네가 하늘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도 죽어라, 죽어야 된다 하고 이제 법이 무조건 총살을 합니다. 근데 살인자라고 해서 또 다 총살한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살인하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뭐라고 하나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다가 어찌하다가 이제 손을 댄 것이 잘못해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니까 의식적으로 죽였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죽였냐, 고의적인가 고의적이 아닌가에 따라서 처벌 형태가 다릅니다. 좀 틀려지겠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총살이에요. 총살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북한에서 살 때 총살하는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살인을 해서만 총살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총살은 문제점이 있어요. 뭔 문제점이 있느냐면 1994년도 7월 8일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일이가 정치를 하면서 고난이 행군식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생활이 어려워지고 국가에서 주던 정기적인 배급이 없어지고 모든 생활이 막 배급 체계고 국가 체제가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던 공장 기업소들도 다 서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뭐 살 길은 없지, 공장에 나가도 공장 문 다 닫았죠. 그렇다고 뭐 시장화가 그때는 번창화되지 않았으니까 1995년도부터 막 힘든 상황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집에 있는 가정재산을 다 내다가 팔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굶어 죽을 사람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사회 뭐 분위기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 회사 그 공장 기업소들이 멈춰져 있는 기계들을 뜯어다가, 기계를 뜯으면 동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선이나 그런 기계 부속품을 뜯어다가 중국에다가 싼 가격으로 팝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싼 가격으로 중국 사람들은 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너무 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범죄 행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도당 책임 비서들이 이제 중앙당의 김정일인데 보고를 합니다. 자, 이래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공장 기업소들 다 문을 닫게 됐고 지금 이게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막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김정일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불법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총소리를 내시오 했습니다. 북한은 뭐냐면 이전부터 김일성이 시대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 지금 현재 김정은이 정치를 하는데 일단은 이 3대 독재자들이 정치를 하면서 국가의 헌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 헌법은 국가에서 뭐 명시된 헌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자처럼 뭐 총소리를 내시오라는 거는 헌법에도 없는 말이지만 일단은 3대 독자들이 말 한마디가 그대로 법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997년도, 98년도 이때 총소리를 내시오 하는 그 김정일이 말 한마디와 함께 전국에서 9개도 전국도에서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중범죄자들에 대해서 시범으로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막 총살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그리고 총살할 땐 또 어떻게 했냐면 각 조직별로 그러니까 북한은 뭐 사로총 그 다음에 뭐 직맹 당조직 청년동맹 뭐 그리고 인민반은 뭡니까? 여맹이죠. 여맹 조직. 이렇게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뭐 핸드폰이나 어떤 전산망이 따로 없어요. 일단은 걸음을 걸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운행 수단이 자전거니까 그렇게 해서 각 도, 시, 군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을 이렇게 연락망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망 체계로 각 인민반 그리고 각 직장들, 각 조직 단체들에 다 그게 내려갑니다. 지시가 내려가면 그 지시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디서 뭐 사용을 한다 하게 되면 그게 다 집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크게 운영하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다가 사용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방송차를 가져다 놓고 방송차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스타릭스 있잖아요. 스타릭스의 그 4귀에다가 방송을 4개를 답니다. 하나씩. 이렇게 달아가지고 선을 연결을 해서 안에서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뭐 도안전국에서 내려와가지고 마이크를 달아놓고 자, 이 자는 뭐 어떤 불법 행위를 진행을 해서 뭐 동선을 중국에 팔아넘긴 죄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형 집행서가 되면 사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형 당하는 것도 받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걸 국가에서 그래 이렇게 힘든 상황이구나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소리를 내셔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소리를 내므로 해서 또 왜 각 조직 단체들을 모아놓고 총소리를 낸다라고 할 때는 북한은 뭐냐면 한 명을 죽임으로 해서 대중을 전체를 감화교양을 시킨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포정치예요. 그리고 또 총살하는 장면을 제가 또 뭘 봤냐면 그때 한창 배고프고 하니까 여기서도 굶어 죽고 저기서도 굶어 죽고 내가 이러다가 죽을 바치고는 나도 한번 저기 중국에 가서 밥 한 끼 실컷 먹고 좀 죽던지 가다가 죽던 이렇게 죽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판이다 하고 하면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넘어갈 때 그 브로커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중국에 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넘기는 브로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브로커들이 어떻게 됩니까? 브로커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전문 어디 배고파서 막 그 꽃제비 치는 애들한테 가서 너 좀 어디 잘 사는 집에 가서 배불리 먹다가 먹는 게 소원 아니니? 하고 물어보면 나 그게 소원이다. 근데 그럼 너 나 따라와. 내가 너 배불리 먹여줄게. 하고 따라가면 그게 이제 브로커 손에 쥐어진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브로커와 함께 가는 그 아이는 인신매매에 걸려서 중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람을 뭐 데려오는 브로커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브로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이나 뭐 여자애들이나 하여튼 중국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옷을 사다 입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넘기게 한 전문적인 전화 연결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여러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청사라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것은 그 한 개 가정이에요. 가정이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또 아들의 뭐 가정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처갓집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딸들의 처갓집, 하여튼 이래가지고 11명의 가족으로 구성이 된 브로커 집단이더라고요. 근데 그 브로커 집단을 이제 잡았는데 11명을 세워놓고 총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총살을 할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 그 장소에 집합을 해서 총살을 하는데 정말 끔찍하게 총살을 합니다. 한 명당 한 명을 이제 십자가처럼 된 그 말뚝에 뒤로 묶어놓고 한 50cm 정도 다리가 띄어져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꽁꽁 묶었는데 일단은 말뚝에서 이만큼 띄어져 있어요. 땅에서부터 사람 발까지 이제 원래 띄어서 사람이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총살 장소에 나온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너무 못 먹어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고, 그리고 눈만 내렁내렁하고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이게 여기다 수건, 자갈이 튀어나오지 않게 수건을 이렇게 뒤로 이제 묶었더라고요. 이렇게 묶고, 그리고 팔 다 뒤로 묶고 꽁꽁 묶어놓고 눈만 나왔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하냐면 마지막에 그 어떤 말을 할까봐. 그러니까 뭐 죽는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막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일단은 자갈을 물리고 수건을 물렸고요. 그리고 총살을 할 때 한 사람 앞에 3명씩 섭니다. 그러면 11명이 총살하는 걸 봤다라고 하면 제가 몇 명이 섰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3명씩이면 몇 명입니까? 33명이겠죠. 33명이 쫙 서서 총살을 하는데 한 사람이 탄알 3발씩.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총 9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3명이 똑같이 따다당 하고 쏘면 똑같이 머리를 쏩니다. 그러면 머리가 내수가 막 터져나가는 그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기 머리 부분을 쏘면 머리가 탁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두 번째 총살하면 가슴을 쏩니다. 가슴을 쏘게 되면 여기 가슴이 90도로 탁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배 부분인가 다리 부분을 쏘면 사람이 통째로 그 밑에 이제 가만히 짝을 딱 펴놨는데 죽으면 거기 떨어지라고. 마지막 3발 쏘는 때면 그 3발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차가 한 대가 와서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총을 쏜 안전원들이 그 가만히 짝에 떨어진 시체를, 총살한 시체를 통째로 들어서 차에다가 막 그저 뭐 물건 던지듯이 이렇게 던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만 인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인권을 우선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제가 북한에서는 뭐 이자처럼 인신매매뿐이나 또는 그리고 강간범죄자 있잖아요. 강간범죄자도 그때 시범죄 걸리면 총살하는 거 봤거든요. 살인범죄자는 무조건 총살하고요. 이렇게 총살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함으로 해서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공포정치예요. 그렇게 다 보는 데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건 아주 밟히고 뭐 인권이라는 게 없는 나라죠. 문제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제가 감동과 충격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살인 범죄를, 흉악한 살인 범죄자도
무기징역이나 뭐 어쨌든 징역이라만 하지 뭐 죽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인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감동과 또 한쪽으로는 충격이에요. 살인범죄자를 살려둠으로 해서 그 살인을 당한 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남과 북의 똑같은 살인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형식이 다른 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에 와서 적응하면서 한국 정착기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먹었었던 그런 스토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단금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